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물리기의 조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거대한 이 친구 MG 딥 스트라이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사실 프라모델로 발매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왔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매는 2018년 3월 17일에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2만엔입니다. 2만엔. 국내에서도 20만원 또는 24만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프라모델인데요. 일단 뭐 작품 내에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얘가 페이퍼 플랜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이 기획만 했었던, 이 계획만 했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S건담의 강화형 중에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실행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건담 센티넬의 설정으로만 존재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 자체 컨셉도 딱 보아하거니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추진력이 뒤에다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화력 집중이잖아요. 말인즉슨 빠르게 돌파하는 1점 딱 돌파만 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MG가 발매하면서 과연 어떨까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았던 부분도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실, 여긴 왜 스티커가 들어갈까?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구형 프레임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상체 부분은 꽤 씁니다. 아직도 변형 구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형 뭐 런너를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거, 아니면 프로포션 좀 더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 있었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약간 프로포션이 가슴이랑 흉부에 들어가는 추가 파츠들의 프로포션과, 그리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메가 입자포 자체 길이가 좀 짧아졌다는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죠.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은 부스터가 완전 신규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덕분에 좀 화려하게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립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일단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네? 꽤 괜찮은 부분도 많구나. 근데 아쉬운 부분은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부분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을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MG 딥 스트라이커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큽니다. 지금 봐도 참 대단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메인 주포인 이 메가 입자포가 전장이 약 54에서 55cm 정도에 이르른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의 한 화면에 안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길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좀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훨씬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참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 거대한 무장들을 달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고정성도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이 하체 같은 경우도 볼륨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네요. 다른 이 S건담의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다른 S건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이 기본이 되는 S건담입니다. MG S건담을 갖고 나와봤고요.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왼팔 부분 다르고요. 그리고 어깨에 구조물 사라졌고요. 위쪽에 날개 사라졌고요. 백팩 완전히 변경되었죠. 원래 스테빌라이저 자체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스의 스테빌라이저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더 구조물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딥스는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케이블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에 추가 파츠들, 이 아이필드 제너레이터를 탑재를 하면서 이 고관 부분과 굉장히 다른 실루엣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체 자체는 완전히 달라졌고 말이죠.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머리 조형입니다. 이쪽이 기존의 S건담의 머리고요. 이쪽이 이번에 딥스트라이커에 추가된 신규 머리입니다. 이 머리의 조형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었고 사이즈도 변경되었고요. 디테일도 조금 변경이 되었고 파츠의 분할 역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 뿔 부분이 좀 살짝 연질이었어요. 그래서 좀 파손에 조금 걱정이 좀 덜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좀 진한 노란색으로 색상이 변경되면서 여기도 연질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율은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정수리 부분의 파츠를 바꿔주면은 S건담의 형태처럼 인컴을 장착한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컴 자체의 파츠도 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내부가 파츠 분할이 된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모습,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 자유롭게 파츠 교환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네요. 이번엔 S건담의 강화형인 익세스를 옆에 넣어봤는데 이 볼륨감은 어떻게 보면은 상체 부분에서는 좌우가 조금 좁아졌을지언정 이 하체가 굉장히 커졌고요.
양옆으로 봤을 때 살짝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느낌은 뭐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S건담 부스터 유닛 장착형과 좀 또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이제 백팩 부분이랑 다리 부분에 이제 부스터 달고 있는 형태인데, 이 부스터 자체의 조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규 조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당시 부스터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아까 조형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색상도 조금 더 진해졌어요. 그래서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몸통 부분에는 아이필드 발생기, 아이필드 제너레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덕분에 이제 가슴 부분이 좀 많이 커졌죠. 그리고 참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뒷부분에 보면은 살짝 후크가 걸려 있어요. 가슴 뒤쪽에. 그래서 쉽게 이렇게 빠지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 부분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 가슴 부분 여기도 프레임 쪽에 파츠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좀 내부 디테일이 드러나는 형태로 파츠 변경이 있었습니다. 약간 날개처럼 이렇게 위로 솟아올라 있는 느낌도 이 버카에서 많이 보던 형태인데, 요것도 여기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덕분에 이제 머리와 이 가슴 부분에는 파츠 변경이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부위의 파츠는 아까 이야기했고, 이 고관부의 파츠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아이필드 제너레이터가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초록색 부분은 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이에요. 뒤에 노란색 두 개는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 아랫부분에 이 랜딩 기어 부분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실린더 내부는 이 맥기 처리가 되어 있어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디테일 좀 살려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좌우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모았다 펼쳤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짝 좌우 대칭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안테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깨는 이 신규 조형으로 바뀐 게 외장과 외장 한 겹 아래쪽의 프레임? 이렇게 좀 보면은 변형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따로 놀거든요. 이것만 바뀌고 이 통 내부는 기존 거랑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어깨 부분은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기믹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기존의 다른 익세스나 이런 거에 디테일을 살려주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 슬라이드 기믹이 있었던 게 일단은 픽스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익세스 익세스 메탈로보톤 쪽에 있었죠. 그리고 어깨에 붙어있는 이 마킹은 테트론실입니다. 이 친구한테는 건식이고 습식이고 데칼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트론실 한 장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이거 한 장 띨룩 넣어주고 심지어 붙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이 정도밖에 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작업하는데 좀 이거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참 그래도 멋진 부분이라고 하면 이 왼팔에 있는 멀티 센서입니다. 앞부분이 이제 칼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 무장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이제 파츠의 분할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 저는 이 센서 부분의 이 칼날 부분 여기가 참 좋았는데,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파츠 두 개를 나눠서 색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센서 자체도 살짝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서, 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이렇게 조인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팔은 기존 거랑 완전 동일합니다. 네, 이 플라스틱 자체의 재질은 좀 바뀌었을지언정 달라진 파츠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도 그대로예요. 2002년에 발매한 S건담 때부터 그대로 쓰고 있었던 이 그냥 손바닥에 조인트도 없는 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 정도는 고정손으로 넣어주거나 좀 스타일리시한 손으로 바꿔줬을 법도 한데, 이런 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손은. 그리고 다리 부분에 추가 장비가 달려있는 이 부스터 유닛이 들어가 있죠. 이 부스터 유닛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쪽은 기존의 S건담 부스터 유닛이거든요. 이거는 꺾이는 형태도 아니고 그냥 일자로, 심지어 통짜로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신규 파츠로 변경이 되면서 덕분에 이제 살짝 바깥쪽으로 꺾이게도 되었고, 파츠 분할도 완전 깔끔하게 기존의 S건담에서 볼 수 없었던 이 하얀 색깔 포인트들 이런 거 추가로 들어가 있고, 파츠의 분할도 좀 더 깔끔하고 색깔의 조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 좋다고 생각을 했고, 내부에 들어가는 이 대형 메인 노즐, 이 버니어 부분도 신규 파츠가 좀 적용이 되면서 좀 거대화한 노즐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조금씩 들어가 있는 이 아까 봤던 테트론 실들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 안 보이죠? 정말 몇 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프로펠러 탱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뒤쪽에 프로펠러 탱크 이름은 이 드롭식 프로펠러 탱크예요. 근데 따로 빠지진 않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 아예 볼 조인트 자체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팩 아래쪽에 붙는 이 추가 프로펠러 탱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S건담 부스터 유닛을 썼던 것과 동일한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딥스는 기존의 S건담, XS건담, 부스터 유닛 세 가지를 다 추가로 짬뽕하고 거기에 추가 파츠를 달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을 보면 이 무장의 플랫폼이 달려있죠. 이 백팩의 부스터 유닛의 좌우를 확실하게 조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조립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백팩도 이 스테빌라이저와 사이에 추가 파츠를 달면서 좀 더 타이트한 고정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부스터 유닛 자체가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일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스터 유닛 자체가 이 하체와 똑같이 신규 조형인 부스터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츠 분할도 깔끔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추가로 코팅 파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완전 변경되었고, 그리고 이 메가 입자포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 동력선을 리드선으로 재현을 했는데 그 겉에 이렇게 천재질로 된 메쉬 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씌우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약간 아쉬워요. 약간 이 뭐랄까 이질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살짝 광이 나는 이런 플라스틱 위에 천이라고? 이런 느낌이라서 차라리 이 부분은 그냥 좀 다른 재질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만질 때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서 좀 어색합니다. 이 대형 레이돈 부분은 앞부분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내부에는 실을 붙여서 좀 더 색감을 좀 더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이 부분은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데 이 뒷부분이 완전히 좀 뭐랄까 통짜예요, 빨간색이. 그래서 많이 어색하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가 입자포를 보기 전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 파이프 부분이죠. 이 천 부분이 끝부분이 되게 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저는 이거를 그냥 아무래도 천재질이다 보니까 이 끝부분이 올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리드선을 꽂을 때 빨려 올라가기도 하고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본드로 붙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테이프로 감았는데 이렇게 넣을 때 아주 깔끔하게 그냥 쏙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끝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이 풀립니다, 진짜로. 자, 이번엔 메가 입자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쭉 이렇게 접합선이 보이는 중간중간 코팅 파츠로 이루어져 있는 링 부분이 보이고요. 이 메가 입자포의 센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망의 여기 빨간색 라인 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의외의 부분이었고요. 어이없었고요. 중간중간 코팅 파츠를 이용을 해서 질감 표현을 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정에만 딱 충실한 몰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악착같이 분할해 놓은 이런 핀들 보입니다. 여긴 매우 독특했고요. 아랫부분에 이 실린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이 끝부분, 여기는 파츠 분할이지만 이 중간 빨간색 두 개는 실로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리고 끝부분이나 이런 데 디테일은 상당히 깔끔한 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메가 입자포의 고정은 거대한 조인트 3개로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없이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XS 때부터 들어가던 이런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도 조정이 3가지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정할 수밖에 없는 게 좌우에 추가적인 기둥을 통해서 이 조인트에 강화를 해주고 있어서 각도 조정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 뒷부분에는 추가 파츠를 탑재해서 이 드롭식 프로펠러 탱크를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시할 때의 각도는 오로지 하나밖에 될 수 없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좀 프로포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픽스도 만져봤고, 그리고 일러스트도 많이 봤고, 공식 설정화 보면은 해봤는데, 사실 보면은 일러스트도 그렇고 픽스도 그렇고 이렇게 흉부랑 고관부의 이 구조물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더 짧아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좀 프로포션상 좀 짧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 입자포의 빨간색 포인트 부분은 이것보다 좀 더 길어요. 한 이쯤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좀 어색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역시나 메가 입자포 역시 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완성하고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좀 와닿아서 이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무장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빔 스마트건이 들어있겠죠. 상당히 S건담 때부터 유용하게 아주 잘 써먹히고 있는 그런 빔 스마트건인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인트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거. 이 부분에 이제 이 부스터 유닛 하단부에 고정을 하기 위한 추가 파츠가 달려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엄청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 빔 스마트건 뿐 아니라 연사형 라이플 파츠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S건담 이 부스터 유닛에서 그냥 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추가해주는 게, 나머지 똑같아요. 이 앞부분만 달라요. 여기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츠 교환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안 넣어준 이유는 따로 딱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정은 S건담 부스터 유닛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단부에 있는, 하체에 있는 부스터 유닛을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고정됐을 때는 거의 흔들리는 건 좀 있지만 처짐 없이 고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팔에 멀티 센서도 존재합니다. 이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분할이나 이런 데 퀄리티가 썩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내부의 프레임이나 이런 게 좀 더 재현이 되어 있었다면 좀 더 화려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완성했을 때 깔끔하니까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 보면은, 이 하체에 보면은 개량형 빔 캐논이 들어 있습니다. 하단부를 아래를 향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구조물인 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빔 캐논이라는 거 하단부를 공격할 때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백팩에 대형 디스크레이 돔, 이것도 아까 잠깐 봤지만 이 앞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참 깔끔하니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지만 역시나 아까 잠깐 봤지만 뒷모습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리시급 주포 메가 입자포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장 약 54에서 55cm, 굉장히 기다란 형태입니다. 아까도 화면에 꽉 차는 익세스가 지금은 이만해졌죠. 이걸 한 화면에 담으려면 이 정도까지 줌아웃을 해야 담아집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좀 아쉬운 게 아까 프로포션 때 이야기했지만 좀 짧은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더 길어야 돼. 한 3cm는 더 길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랑 이 바깥쪽에서 봤을 때랑 안쪽에서 봤을 때랑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볼 경우에는 좀 더 또 내부가 보이고 파이프가 같이 보이는 형태라서 좀 더 화려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가동하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동 포인트, 일단 팔 부분은 하겠죠. 그리고 목 부분도 합니다. 목 운동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요. 목은 뭐 상당히 깔끔하고요. 숙이는 것도 자유롭고요. 어깨 부분 기존의 S건담과 동일합니다. 좌우 가동 가능하고 상하 가동은 안 되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깨 말고 팔만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팔꿈치 자체가 이렇게 굽혀지는, 상당히 깔끔하게 굽혀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관절로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허리 회전 따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정력 때문도 있고요. 허리 가동은 아예 완전히 삭제되어 있고, 그리고 애초에 S건담에 허리 가동이 없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체, 이 고정 핀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은 전후 가동도 조금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허벅지 돌리듯이 회전도 가능합니다. 살짝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하반부가 무거우니까 이 받침대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한 채로 전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팩 부분,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회전은 안 돼도 좌우로 벌어지긴 합니다. 아까 다리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기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좀 고정을 위해서 안쪽에 나사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 관절 부분에 나사는 필수적으로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특징 기믹으로는 뭐 할까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조립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크가 남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큼직큼직한 부품들로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깨에 올라가는 날개와 그리고 어깨의 구조물, 요거 두 개는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왼팔은 또 온전하게 못 만드나요? 못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팔꿈치에 들어갈, 팔뚝에 들어갈 빨간색 파츠가 없고요. 그리고 손등 파츠도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볼 거냐? 이 부스터 XS S건담을 상체만 바꾸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백팩 떼어내고 상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분해를 하고 나면 하체를 떼어내고 백팩에 있었던 이 플랫폼을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체만 남겨봤는데요. 이게 스테빌라이저로 교체를 해주고 싶었어요. 기존에 S건담 걸 떼다가. 근데 여기 부분을 거의 완전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익세스라든가 이런 거에 원형이 되는 S건담의 하체입니다. 여기다가 이 깁스의 상체를 이렇게 쑥
그리고 S의 왼팔을 떼와서 여기다가 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 허리 쪽에 보면 파란색 부품이 이게 딥스의 빨간색, 이거에 빨간색이 있거든요. 그걸 교체를 해줘야 정말 완벽한 거네요. 그러면은 일단 S까진 봤으니 S 부스터도 보도록 하죠. 자, S 부스터의 하체입니다. 그리고 S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 백팩 쪽에다가 이 빔 캐논을 달기 위해서 빔 캐논도 떼왔어요. 빔 캐논이 이게 신형 부스터임에도 예전 구형 빔 캐논의 조인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말 뭐랄까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붉은색의 S건담 부스터 형태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리까지도 이제 딥스에서 떼우면은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EXS의 하체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또 멋지네요. 와우, 이렇게 보니 EXS도 한멋합니다, 확실히. 야, 정말로 1.5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리고 이 딥스의 소치 자체가 원래 이제 구판을 베이스로 썼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기믹들은 그대로 살려놨어요. 특히나 이 머리가 신규 조형으로 바뀌었음에도 변형 기믹을 살려놨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지크루저 쪽으로 변형하는 기믹이 그대로 살아있고, 팔까지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깨도 그대로 변형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1.5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MG 딥 스트라이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덩치 좋고요, 떡대 좋고요, 전시했을 때 효과 압도적입니다. 정말로 다른 S들과 같이 둔다 더더욱 완벽할 수 있다. 정말 압도감은 장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역시나 가격에 비해 조금 부실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파츠의 구성, 그리고 뭐 온전하게 안 만들어지는 정크, 뭐 차라리 정크로라도 이것저것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서 그건 좀 많이 아쉬웠고, 가장 아쉬웠던 건 약간 프로포션과 약간의 이 메인 입자포의 메가 입자포의 약간 사이즈감, 그런 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전시했을 때 그 중압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최고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빠빠시! 네, 여러분들 오늘 딥스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역시 무게감이나 이런 건 확실히 있습니다. 전시했을 때 그 볼륨감, 압도적인 느낌,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강추. 네, 아주 강추하지만 역시나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왜 이럴까? 저기는 좀 아쉽네. 이런 부분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시용으로는 정말 이건데, 진짜 이건데, 근데 뭔가 직접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뭐 개수라든가 도색도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상세 점수를 줄까 하는데요. 일단은 딥 스트라이커 사실 가동이란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예 가동 부분은 아예 이번부터는 가동 채점이 필요 없을 만한 애들은 가동 채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형 무장 가동 기믹이었는데 여기서 가동이 빠진 형태로 오늘부터는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동 평점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애들만이에요. 딥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다리도 없고 뭐 가동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뺐어요. 그래서 외형은 6점 줄까 합니다. 제가 좀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게 프로포션, 가슴이 흉분의 이런 사이즈의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 실 부분 많이 아쉬웠고, 마킹, 데칼이 아예 없어요. 건식 데칼 존재하지 않고 습식 데칼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붙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되게 심심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고 무장은 8점 줄까 합니다.
약간 다 좋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 괜찮고 뭐 전시했을 때 느낌 좋으니까 그래 어느 정도 그래 그렇다 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무래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뭐 연사형 파츠. 네, 기왕에 넣어줄 거면 런너 보면 다 있단 말이죠. S, XS, S가 다 부스터 런너가 다 있어요. 근데 연사형 빔 파츠는 없어요. 빔 라이플, 그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비율 부분도 좀 아쉽긴 했지만 무장부에서 특히 좀 그게 아쉬웠다 싶었고요. 그리고 기믹은 7점 줄까 합니다. 역시 뭐 어느 정도 딥스의 기믹을 살려놨다곤 합니다. 네, 그리고 가슴이나 이런 데 디테일을 변경하고 어깨 슬라이드 기믹이 추가되고 등등 좋았지만 하체 정크로라도 어떻게 왼팔이라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게 좀 해주지. 정크마저 좀 약간 부족한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총점 7점을 주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마바시. 누구보다 더